자, 오늘은 배전 방식입니다. 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 190페이지 나와 있는 배전 방식이에요. 이 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1차 변전소까지 가고요. 2차 변전소로 가서 수용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전소고요. 여기가 1차 변전소고요. 여기가 2차 변전소, 즉 여기가 배전용 변전소거든요. 배전용 변전소는 우리나라는 전압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1호사를 22,900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을 배전용 변전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전선로는 그죠? 배전선로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송전이라고 부르죠. 보통 TL이라고 불러요. 트랜스미션 라인이고요. 여기는 이제 배전이죠. 영문으로 하면 디스트리뷰션 라인이에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분산한다는 거거든요. 분산선로예요. 여기 왔던 전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눌 분자, 나눌 배자예요. 그래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전기를 다 나눠준다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배전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죠. 배전 방식은 우리가 얘도 저압, 고압, 특고압 배전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저압에서는 뭐예요? 저압의 무슨 방식이요? 뱅킹 방식이 이 시험에 가장 많고, 고압의 경우에는 뭐예요? 환상식이 가장 많아요. 루프식이죠. 특고압, 특히 22,900에서는 뭐 이 방식이 주로 쓰이는 개념보다도 시험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스팟, 그죠? 스팟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또는 뭐 스폿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기 이론 비법서에는 시험에 나온 내용만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이제 환상식부터 나와 있는데 환상식부터 나와 있는 개념이 지금 원래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할까요? 가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수지상식이에요. 가지식은 뭐냐면 배전용 변전소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변전소에서 메인 차단기를 하나 달고 주간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하가 필요한 곳에서 어디서나 다 인출해서 부하를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가면서 전압 강화도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여기를 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아주 부하가 아주 적은 지역에는 얘들도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시험 문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두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환상식부터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환상식, 그 다음에 루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식 배전은 이제 주로 고압 배전을 할 때 많이 써요. 고압 배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루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루프를 만들면 어디서 전원을 쓰든지 간에 이 전원의 합은 얼마예요? KVL 적용하시면 전압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전압가가 거의 없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식은요 루프를 구성해서 그죠? 환상선로, 루프선로, 환상선로를 구성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소도시에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배전용 변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환상식이라는 거는 길을 이렇게 양쪽으로 내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식에 대한 거를 조금 그죠?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배전용 변전소에서요 이렇게 선로를 만듭니다. 선로를 만들어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에서 이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를 이렇게 빼쓰는 방식이에요.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부하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메인 차단기도 있겠죠. 메인 차단기도 여기 차단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사고가 나면 요 고장 구간을 사고 나서 전체를 정전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전부 다 뭐예요? 고장 구간 축소를 위해서 전부 다 뭐나요? 구간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나눴다는 개념이 얘가 뭡니까? 바로 구분 개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구분이라는 거는 구간, 즉 뭐예요? 영어로 하면 섹션이에요. 여러분 섹셔널라이저 배웠잖아요. 섹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구분 개폐기를 써서 뭘 하냐면 고장 구간 축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고장이 여기서 나면 이 개폐기 두 개를 얼른 개폐해가지고 얘네들 끊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 안에도 차단기가 있겠지만 얘네들 끊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선로에는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 구간 축소를 하기 위해서 구분 개폐기를 쓴다는 게 이제 한 개의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체는 그죠.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선로에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변압기를 그리기 전에 왜 이게 개폐기로서 동작을 사고 났는데 개폐기 어떻게 동작시켜요?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 이걸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DS, 달로기. 차단기가 붙은 상태에서 변압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사고가 나면 어쨌든 얘는 차단할 텐데 그러고 나서도 이 선로 때문에 위험하니까 얘하고 얘를 끊어내면 나머지는 공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고장났는데 얘들만 끊을 수 있다. 얘들로 할 수 있다는 거? 안 되죠.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 그림을 자세히 그리면 요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전원이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요, 단락 사고 시에는, 그렇죠? 단락 사고 시에 전원이 한 군데만 있으면 지금 선로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져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방향 단락 개전 방식을 쓴다는 게 기본이 되는 거죠. 전원이 한 군데 있을 때. 필기할 때도 배웠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전원이 이렇게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양쪽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부하를 이렇게 꺼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여기서 나면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어떻게 돼요? 두 군데 양쪽에 있으면 방향성을 따져야 되지만 실제로 존을 1번 존, 2번 존, 3번 존, 4번 존 이렇게 나누면 어느 존에 가깝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차단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 뭐예요? 거리 개전 방식을 쓴다라고 했던 것도 필기할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다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선로하고 이 선로를 결합하는 이 안에다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결합 개폐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개폐기를 오픈을 하면 양쪽에서 다 공급이 되겠지만 결합 개폐기를 닫아버리면 뭐예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환상식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변압기 그림의 앞단에 이게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오늘 지금 꼭 그려놓으세요.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 이걸 모르니까 맨날 그죠? 맨날 가서 그리라 그러면 엉뚱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요 내용이죠? 잘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변압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프로 만든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변전소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하가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하나 있고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하나 있고 여기에 변압기를 통해서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변전소에서 이게 나간다 이거 두 선이 나간다 이거죠. 얘들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면 변전소에 변압기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기준을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루프식이면 루프로 가서 어떻게 해요? 루프로 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올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봅시다. 그렇죠. 루프화 됐잖아요. 루프화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대로 루프화 되죠. 아, 루프화 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반드시 뭐야? 변압기 윗단에다가 뭐야?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를 해라 이거죠.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를 해라. 아,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못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해. 수업 시간에 다 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상식 배전 방식이에요. 가지식에 비해서 뭐야? 전압가가 적다는 거야. 아, 환상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로기 때문에 전체 전압의 합, 즉 뭐예요? 여기 전압의 합이 얼마다 0이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그래서 환상식은 전압 강화가 거의 적어요. 특히나 뭐야? 아, 이거 가지식에 비해서는 특히 그렇다. 제가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는 세트를 많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압 강화가 적다 뭐야? 아, 전력 손실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뭐야? 전압 변동이 적으니까 플리커 현상이 감소되겠죠. 이게 됩니까? 요 두 가지는 꼭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이 왜 줄어드냐? 전압 강화 줄어들면 이런 질문 하던데.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 V분의 1을 K라고 놓으면 결국은 뭐야? K의 제곱. 즉 뭐야? 전압 강화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그죠? 상식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론할 때 설명 들을 때 알아놓으면 문제 풀이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저압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저압의 뱅킹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환상식은 대부분 저압에도 쓰지만 고압에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압 뱅킹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압의 뱅킹 방식이에요. 저압 뱅킹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어떠냐? 자, 이렇게 했어요. 고압 배전선이 있고요. 이 고압선이에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쓰겠죠. 저압으로 바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걸 지울게. 부하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압 뱅킹 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 변압기의 용량이 100kVA이고 여기가 100kVA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20, 여기가 20,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 여기가 20, 여기가 20이에요. 충분히 잘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했는데 야, 우리는 50kV의 부하가 증설이 됐어요. 여기다 달면 어떻게 돼? 110. 여기다 달아도 110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버되기 때문에 변압기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부하가 50이니까 50짜리 변압기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뱅킹 방식이란 건 뭐냐? 얘들하고 저압관선을 다 연결을 해버리니까. 전부 쭉 연결해버렸어요. 이렇게 저압관선을 쭉 연결해버리니까 얼마야? 20, 20, 20, 20, 20, 20, 120이니까 보니까 200이잖아요. 전체 공급량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을 달아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야? 부하 증가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보장되는 거죠. 부하가 증가돼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야.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한 60, 60이니까 80 정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중에 50 썼다고 문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들을 따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하가 증가돼도 변압기의 그죠 동량이나 그죠 변압기 용량 크게 되니까 변압기 동량이나 저압선을 또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저압선의 동량도 감소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써도 되더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얘하고 얘를 다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게 됐습니까? 이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자, 공급 잘 되고 좋다 이랬는데 뭐예요? 조합선이 요거 하나 고장나면요. 옛날 같으면 이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만 끄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꺼야 되는 거야. 캐스케이딩에 우려가 생기는구나. 캐스케이딩이란 뭐야? 저합선의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멀쩡한 변압기. 즉, 여기서 사고 났으면 얘, 여기서 사고 나면 얘. 이거죠? 건전한 변압기에 일부나 전부 차단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캐스케이딩. 그래서 캐스케이딩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그 2022년도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의 우려를 없애려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퓨즈를 다는 거예요. 요 퓨즈의 이름이 뭡니까? 뱅킹 퓨즈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고 나서 많은 전류가 흘러오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전하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뱅킹 퓨즈라고 그래요. 요것이 전기기사 필기에 두 번째 출제됐어요.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2022년도에 한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죠. 이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뱅킹 방식에서 보면 당연히 그죠. 부하에 충실히 공급되기 때문에 전압가가 작아요. 그럼 뭐라 했어? 분리컷, 전력 손실은 다 전압 변동까지 다 가져올 거고 저합선의 동량이 줄고 변압기 용량이 저감되고 부하 증가에 대한 공급 탄력성도 있는데 문제가 뭐야? 캐스케이딩이에요. 그렇죠? 이 그 내용을 그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보면 그렇구나 라는 거죠.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다 됐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22,900 kVY 방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방식은요, 저압에서 네트워크를 쓰던 고압 네트워크는 없어요. 특고압에 그죠? 네트워크 방식. 특히 뭐야? 그러니까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나 스폰 네트워크 방식 둘 중에 하나인데,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건 일단 무정전으로 공급하자는 겁니다. 무정전으로 공급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정전이 되면 뭐예요? 공급되는 건 무조건 오니까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렇죠?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우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야? 전압 변동도 적어질 거고요. 전압 변동이 적다는 건 뭐예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전력 손실도 적고 플리커 현상도 적어진다.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돼도 어떤 공급 적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공급 탄력성, 적응성 같은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방식은 좋긴 한데 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배전용 변전소예요. 배전용 변전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MTR 뭐야? 메인 변압기입니다. 메인 변압기에서요 차단기를 달고 나온다 그랬어요. 변전소에서 이렇게 항상 제가 차단기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여기서 1회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회선이 나오는 거예요? 1회선, 2회선, 3회선 정도. 보통 그죠? 배전용 변전소에서요 2에서 4회선 정도를 인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2에서 4회선 그죠? 인출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를 여기다 넣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A라는 부하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변압기는 B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A 고객을 여기서 공급을 했다고 치면 얘는 여기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묶여 있고 얘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또 얘도 어때요? 얘도 묶여 있고 얘도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급을 메인으로 했고 여기서 메인으로 공급했어도 이게 끊어져도 나머지 회선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이게 끊어져도 나머지 회선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 변압기, 요렇게 들어갔던 변압기 이름이 바로 뭐예요?
네트워크 변압기입니다. 네트워크 변압기는 다른 변압기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되죠. 왜? 과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끊어져가지고 다른 회선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 회선에서 그러니까 이 회선에 들어오는 걸 끊어져가지고 이 회선에 가져오면 원래 얘들은 여기서 이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과부하 걸릴 수 있단 말이야, 변압기가. 그래서 과부하에 견딜 수 있다. 즉 과부하율을 네 네트워크 변압기를 할 때는 과부하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변압기가 뭔지, 그 다음에 과부하율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과부하율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스포트 네트워크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변압기를 할 때 이 좀 전에 했던 네트워크 변압기는 피더 수, 변전소에서 나온 피더, 급전선이죠. 급전선. 이 피더 수에서 하나를 빼요. 왜? 원래 자기 거 있잖아요. 원래 내가 회선 공급받던 회선 있잖아요. 잘 보세요. 피더가 3개면 원래는 3솔로인데 내가 원래 여기서 공급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학원 갈 때 공식이에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피더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수요 전력을 계산을 하는데 잘 보세요. 최대 수요 전력을 뭘로 해야 돼? kVA로 계산해야 돼. 왜? 변압기 용량이니까 아예.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이 틀리죠?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다 그죠? 과부하율이에요. 분의 100입니다. 과부하율은 퍼센테이지예요. 보통은 여기 나와 있지만 뭐야? 130%에서 8시간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130% 부하해서 8시간까지 견디는 거기 때문에 1.3으로 나눠버립니다. 130% 과부하로 운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에다 1.3을 곱하면 변압기 용량은 늘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1.3이 더 걸려도 견딜 수 있게 하니까 견뎌도 되니까 130% 걸려도 견디니까 1.3으로 나눈다. 즉 변압기 용량을 줄여낼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변압기는. 그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1.3으로 나누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이제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관연도 문제에는요, 이런 공급 방식에 대한 문제가 뭐뭐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문제를 잘 읽으세요. 아, 고압 배전선이구나. 고압 배전선. 그럼 뭐예요? 환상식, 루프식을 하라는 거겠네. 루프식은 어때요? 법례를 보니까 얘는 변압기, 얘는 차단기, 얘는 단록이에요. 근데 그려놓은 거 보니까 뭐야? 단록기, 차단기, 단록이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두 손을 빼 해서 여기로 하나 들어가고요. 연결해버리면 연결은 끝났죠. 연결은 끝났는데 잘 보세요. 변압기 하나에서 두 쪽으로 회선이 나올 때는 양쪽 다 해야 된다고. 변압기 하나에서 보면 두 쪽에 다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된다. 단록이, 차단기, 단록이. 단록이, 차단기, 단록이. 단록이, 차단기, 단록이. 단록이 뭐야? 차단기, 단록이. 단록이, 차단기, 단록이. 단록이, 차단기, 단록이에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이거를 못 그려가지고, 그죠? 이걸 못 그려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이게 2번 나왔어요. 지금 2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루프 형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범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예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그리세요.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스폰 네트워크 수정 방식입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폰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변전소에서 2에서 4회선 정도를, 그죠? 2에서 4회선의 어떤 고압 배전선로를 인출해 가지고요. 고압 배전선로를 인출해서, 그죠? 동일 수용 장소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그렇죠? 그죠? 그 공급 배전선,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죠. 공급 배전선 중에 한 회선이 예를 들어서, 그죠? 한 개 선로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선로에 의해서, 나머지 회선에 의해서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거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죠? 나머지 회선에서 뭐다? 무정전으로 공급한다, 전력을 공급한다는 말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전소에서 2회선에서 4회선 정도를 인출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럼 장점은 뭐냐? 우리가 장점은 딱 기본을 쓰세요. 첫 번째 뭐예요? 무정전, 그죠? 전원 공급이 가능하죠.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전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력이라고 할게요. 야, 세상에 한국전력에서요 면접 보는데요. 자, 그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한국전력에서 면접 보는데, 아니 우리 회사에서요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했더니 UPS요. 그러고 앉았다. 한국전력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전기 기사를 몇 번 돌려가지고 필기 붙으면 뭐 하냐고. 실기가 다 떨어지고 또 면접까지 다 떨어질 텐데.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 누구한테? 수용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용가를 무정전으로 하려면 어떻게? 네트워크 방식을 쓰는 거죠. 기본이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이러다 보니까 공급 신뢰도가 굉장히 우수한 방식이다. 세 번째는요,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전압 강화가 적으면 전력 손실이 적고 플리커 현상이 적어지고 다 써도 되는 거죠, 그죠?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최대 수요 전력이 7000kW고요. 역률이 0.9인데 네트워크 수전 회선수가 3회선인 네트워크 변압계 과부하율이 130% 역시. 그러면 네트워크 변압계 용량을 하라면 일단 3회선에서 자기가 쓰는 한 회선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인데 여기 7000kW면 역률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KVA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죠? 이 KVA가 될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과부하율 1.3이니까 1.3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죠. 아니면 누가 하더라고 130분의 100을 해도 돼요. 1.3분의 해도 되고. 그래서 2926.42 KVA가 나왔다. 요 문제를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제가 해필히 모의고사에 넣어놨는데 1회차에 똑같이 나와버렸다. 1회차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어땠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이 문제가 나올까? 당연히 나옵니다. 왜? 요새는 22,900을 스팟 네트워크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숫자만 바뀌었죠. 숫자만 바뀐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회선 수가 4회선이었고요. 1회차에서. 그 정도예요. 그 외에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 네트워크의 수전 방식은 서술하고 특징을 내가 있어라. 서술을 하라니까요. 아까 제가 서술 다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서술형은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건 오답이에요. 일단 그냥 그죠 말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죠? 배전용 변전소에서 2에서 4회선 정도를 고압 간선으로 인출해 가지고 한 회선이 고장이 나도 다른 회선으로 나머지 회선으로 전력 공급을 해서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